오스! 안녕하십니까. 푸도 관악지부 김광사범입니다. 자, 처음으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봤습니다. 혼자 이렇게 있는 건 처음인 거죠. 맨날, 그쵸. 다른 분과 함께 인터뷰를 한다던가 그랬는데, 혼자 하려니까 더 떨리고, 그러네. 아직 카메라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올해다가 지나가고, 관악지부 수련생분들이나 다른 푸도 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도 많고, 한데 이제 시간이 항상 만나면 수련 시간이 한정돼 있고, 길게 이렇게 얘기 나눌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깊이 있는 얘기나 좀 더 이제 구도에 대한 무도적인 그런 얘기나 도장 운영에 대한 얘기나 그런 얘기들을 이제 막상 수련생분들한테도 잘 전달을 못 해드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지금까지는 다르게 얘기가 좀 길 수 있어요. 길 수 있는데 심심하시고 이제 시간이 좀 되시는 분들은 연말에 보시라고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그 오전부 수업 끝나고 오늘 이제 올해 수업 마지막 날인데 오전부 수업 끝나고 오전부 종무식 하고 이제 잠깐 밥 먹고 짬이 나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장이 오픈하고 이제 풀로 1년을 채우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정말 기대보다 더 많은 분들이 도장에 와주시고 즐겁게 수련해 주시고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 빌어서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쿠도를 하면서 이제 물론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그러게 이렇게 들어오셨겠지만 쿠도가 바라는 방향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방향성을 좀 더 같이 공유하면서 수련을 한다면 좀 더 이제 안전하고 재미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천천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쿠도 저희 도장 계단을 내려오다 보면 위에 이제 도장훈이 이렇게 써 있어요. 일본어로도 써 있고 그 밑에 한국어로도 써 있는데 쿠도를 왜 해야 되는가? 왜 쿠도여야만 하는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쿠도 수련을 통해서 정신력과 체력을 기르고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우정을 쌓고 인격을 키우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사회에 기여 공헌하고자 한다. 어떻게 보면 국민체육 헌장이죠. 어릴 때 저도 국민학교 다니다 보면 이제 그런 거 외웠는데 그런 내용이랑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이제 그걸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안현수 선생님도 그렇고 많이 하셔서 이 말이 그냥 어디에 내보내기 좋은 말만 그냥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로 이 말을 참 내가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많이 강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도를 처음 시작하시면 이제 보통 강해지고 싶어서 시작을 하죠. 강해지고 싶어서. 내가 무슨 프로 격투가 될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강해지고 싶어. 지금 현재보다 더 강해지고 싶은데 거기에 제일 좀 와닿는 게 여러 다양한 종목이 있지만 와닿는 게 쿠도여서 시작을 하셨을 거예요. 시작을 하셨을 텐데 이제 쿠도에서 바라는 무도가로서의 쿠도가로서의 바르게 성장하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일단 강해져야겠죠. 격투기를 하러 왔으니까. 근데 그래서 내가 쿠도 동작이 익숙해지고 했어요. 그러면 점점 그 동작에 자신감이 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을 많이 돌리는데 컴비네이션 드릴 같은 거 많이 돌리잖아요. 그런 그 상황에 자신감이 생겨요. 펀치에도 자신감이 생기고 킥도 내가 차고 맞고 하는 동작들이 자신감이 생겨요. 잡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라운드 내려가서도 마찬가지고 하면 할수록 익숙해집니다. 동작들이 익숙해지고 거기에 내가 몸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그렇게 연습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같은 비슷한 상황에서 훨씬 안정감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뭐 상대가 나한테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길에서 누가 나한테 시비를 걸었다든가 뭔가 불의의 일이 있었을 때 이 사람이 날 때리러 올 수도 있고 자꾸 흔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그 상황들을 대처해서 연습을 해봤으면 거기서 이제 자신감이 생겨서 상황을 컨트롤하기가 좀 더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단계가 넘어가면 이제 모든 상황에 상대방이 나한테 공격성을 가지고 들어오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부드럽게 그 상황을 컨트롤하면서 대처를 할 수 있다. 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쿠도 수련은 이제 커리큘럼에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쿠도 초창기에는 격투가라되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격투기가 되고 싶다 해서 그 당시엔 대도수 가라데라고 했는데 이제 강함을 가지고 갔었는데 이제 그 다음 스텝이 필요해진 거죠. 그 다음 스텝을 밟아서 사회적으로 결국 현대가 되고 이제 법치 국가에서 가장 공권력이 있고
이렇게 트러블이 일어났을 때 폭력으로 뭔가 해결할 수 없는 시대잖아요. 그 상황에서라도 결국에는 내가 그 상황을 컨트롤할 자신이 있으면 훨씬 더 여유 있게 대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미리 이제 연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펀치를 잘 치고 킥을 잘 차고 매치기를 잘하고 잘 꺾고 잘 던지고 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 상황에 익숙해져서 예, 큰 부상도 당하지 않고 예, 익숙하게 컨트롤한다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수련을 하시면 더 다치지도 않고 무리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이렇게 오래 즐겁게 수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그럼 굳이 뭐 복싱도 있고 레슬링도 있고 뭐 유도도 있고 삼보, 주짓수, 가라데 뭐 요새 뭐 공권유술 뭐 많잖아요. MMA 체육관, 그리고 무에타이, 킥복싱 뭐 종목은 엄청 많은데 왜 쿠도여야만 하는가? 라는 고민이 드는 거죠. 이제 보통 이제 복싱, 뭐 가라데, 뭐 주짓수, 유도 보면 한 분야를 파는 종목들이 많아요. 자, 범위를 한정시키면 이제 깊이가 생깁니다. 계속 이제 거의 디테일하게 파야 되니까 점점 그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의 디테일과 이제 새로운 리듬과 흐름과 새로운 기술들이 나와요. 이제 범위를 넓힐수록 그쵸 기술은 좀 더 투박해지고 좀 자기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의 차이가 생기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범위가 좁은 무술들은 엄청 아름답습니다. 복싱 얼마 전에 이노우에 나오야 선수 경기도 봤는데 정말 아름답죠. 아름답고 주짓수 경기 보면은 그쵸 어떻게 저렇게 움직이지 싶을 정도로 잘 구조를 잘 짜서 상대방을 컨트롤하고 이제 그쵸 무에타이 샵도 그렇고 이제 MMA 샵도 그렇고 예 정말 프로들이 그렇게 싸우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하다라는 그런 동작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제 우리가 그 오픈된 상황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오픈된 상황에서 나는 복싱을 했는데, 나는 펀치를 쳤는데, 얘가 날 잡았어. 난 유도를 했는데, 얘가 날 때리러 들어와. 근데 그러면, 내가 물론 펀치로 이 사람 때릴 수 있고, 때리러 들어오는 사람 잡아서 던질 수 있어요. 한두 대 맞아주고 좀 던지면 되지라고 해서 던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 강하게 대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익숙한 상황이면 그 안에서도 컨트롤을 잘 해서 상대방과 제압하는 정도에서 끝낼 수 있는 거를 아예 강하게 내가 들어가서 상대를 이제 좀 크게 다치게 한다던가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다양한 것들을 좀 많이 상황 안에서 연습을 해보고 그것도 풀로 할 수 있는 시합이 있으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지난번에 스파링을 한번 하는데 이제 태권도, 유도, 검도, 주짓수도 좀 했죠. 그런 이제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가랑 이제 스파링을 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쟤랑 타격을 하다가 이제 잡는 공간에 들어오니까 이제 제 양손을 이렇게 타고 잡더라고요. 유도처럼 소매 잡고 이제 하려고 딱 잡는데 제가 잡히자마자 바로 박치기를 빡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을 이제 쿠도에서 박치가 된다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쿠 쓰고 있었죠. 마스크 쓰고 있었는데 박치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본인이 잡는 순간 본인은 유도 못 한 거예요. 아직 이제 열심히 했으니까 유도를 열심히 했으니까 그 공간 그 한정된 상황이 내 바운더리가 그렇게 잡혀 있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제가 박치기를 빡 하고 하니까 손만 이렇게 잡았다고 되는 게 아니네. 가 돼서 갑자기 당황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고의 확장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사고의 확장을 하려면 격투기니까 실제로 부딪혀 봐야 되는 거죠. 박치기가 올 수도 있어요. 후드에서 이제 20kg 차이가 넘게 나면 이제 신체 지수 20 이상 차이가 나면 낭심도 찰 수 있는데 낭심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낭심 차이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자, 맺히면서 때릴 수도 있어요. 때리고 맺힐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들을 이제 내가 사고를 확장을 시켜서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계속 염두를 해두고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대응할 여유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걸 만들어가기 위해서 커리큘럼을 통해서 타격도 해보고 매치기도 해보고 그라운드도 해보는데 각 룰에 맞춰서 이게 그냥 가볍게만 투닥투닥 왔다 갔다 서로 주고받기만 하면 결국엔 이게 실제로 이 사람이 풀로 날 때렸을 때 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내가 상대방이 풀로 나를 전력으로 들어왔을 때, 나한테 공격성을 가지고 전력으로 들어왔을 때 쓸 수 있어야 내 기술인 거잖아요. 그런 기술들을 시합을 통해서, 뭐 심사나 대련이나 심사 스파링이나 시합을 통해서 나한테 전력으로, 그것도 내가 맨날 도장 자치 운동하는 버릇도 알고 있는 그런 선후배가 아니라 처음 보는 다른 도장 사람들과 시합을 통해서 이제 그 기술을 내가 제 상황을 정말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연습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다양한 것들, 좀 더 그리고 깊이감을 가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쿠도를 함에 있어서 이제 물론 프로 MMA 선수들, 그렇죠. 프로 MMA 선수들 보면 얼마나 대단해요. 그 프로는 정말 존중받아야 됩니다. 프로 선수도 치고 워정한 몸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을 거예요. 훈련하다가 하도 많이 다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련을 통해서 훈련을 해서 프로 시합에 나가고 거기서 나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대중들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그거를 보고 내가 계속 운동을 해서 갈고 닦아서 한다라는 얘기인데, 그 마음가짐이나 그 훈련량이나 그런 것들은 다 존중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 격투기, 그러면 프로를 MMA 팀에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양한 상황을 다 겪어보려면 이런 게 되는데, 사실 그런 거죠. 프로와 일반 수련생의 구분이 엄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엄격할 수밖에 없고, 프로를 지향해서 훈련하는 친구와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역시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타격과 매치기, 그래플링, 그다음에 타격과 매치기, 매치기에서 그래플링, 이걸 따로따로 가면 그래도 부상률이 좀 덜해요. 근데 이거를 같이 섞어서 가기 시작하면, 연계하는 과정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잘 다칩니다. 때리다가 매치고, 매치다가 이제 꺾고, 이런 동작들을 같이 섞어서 하다 보면 이제 힘을 쓰는 종류가 바뀌거든요. 타격할 때 땅 끊어 쓰는 힘이 잡아서 돌리는 힘하고 같이 섞어버리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때 이제 뭐 작게는 손가락 부상부터 시작해서 좀 이런저런 많은 부상들이 많이 그런 상황 안에서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상황을 한정 지어 놓는 게 최대한 부상률을 적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체육관 운영층에서도 그렇고 부상 방지 차원에서도 그렇고 나눠서 이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연계되는 과정에서 노하우 같은 거를 사실 선수부가 아니면 알기 힘든 그런 이제 부분도 좀 많이 보였고요. 제가 잠깐 들러봤던 데들은 그런 부분도 많이 고민을 하셨겠죠. 이제 일반 부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즐겁게 운동하면서 또 이제 기술도 이제 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킥복싱 수업 따로, 주짓수 수업 따로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서 이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로 가면 아예 이제 계속 이제 배우겠지만, 일반 아마추어 레벨에서 그거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연계가 종합적으로 하고 다양한 상황이 종합적으로 하고 싶은데, 문제는 그렇다고 뭐 크게 다치면 또 안 되잖아요. 다음날 생업이 있고 가정이 있고, 내가 무슨 나이가 들고 30대 40대가 지나서 운동을 하는데 그렇게까지 좀 과하게는 하고 싶지 않다. 몸에 항상 부상이나 이런 거 조심하면서 하고 싶다면 이제 그런 쪽에 고민을 많이 한 게 쿠도의 시스템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호 장비부터 해서 룰부터 해서 저도 이제 하다 보면, 이런 고민을 해서 이런 걸 반칙으로 해놨구나, 이런 고민을 해서 이런 장비를 쓰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좀 많이 느낍니다. 그 와중에도 이제 실전성을 가져가야 되니까 이제 글러브는 거의 쿠션을 빼버리고, 그래서 거의 맨손 타격하듯이 탑법을 가져가야 되고. 네. 그래서 쿠도 시합 나오신 분 중에 이제 그 전에 이제 복싱이든 힙복싱이든 입식 타격 많이 하신 분들은 처음에 이제 쿠를 헤드기어가 저희가 단단하니까, 앞면이 단단하고 옆에는 쿠션인데 손은 이제 보호가 없잖아요. 그냥 여기에 이제 그 피스트 가드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 정말 주먹을 그 껍질만 보호해주는 그 면장갑 같은 거를 하나 끼고 시합을 한단 말이죠. 잡기도 잘 잡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때리다가 잘 치시는 분들이 이제 복싱 같으면 이제 손을 이제 가다가 힘을 빼고 던지는 경우가 많은데, 손이 아픈 거예요. 글러브 안에서 보호받던 손이 아닌 이제 글러브 보호해주지 않는 손으로 때려야 되다 보니까 이제 거의 다 단단한 걸 때리니까 자기 손이 아파서 결국 못 때리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몸은 잘 쓰는데. 사실 뭐 그분들 운동하는 게 어디 가지 않기 때문에 타법을 좀 바꾸고 주먹을 정권으로 치는 연습들을 많이 시키고 해서 맨손으로 치는 연습을 시키면 금방 적응을 하십니다, 또. 근데 이제 그 과정이 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쿠도를 이제 처음부터
쿠도를 입문해서 하면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밟아서 배울 수 있다라는 점이 참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대한 격투기니까 뭐 사실 아예 부상이 없어요라고 저는 말씀 못 드립니다. 하다 보면 삐끗할 수도 있고 뭐 축구를 하다가도 다치는 거고 그렇죠? 뭘 하다가도 운동이라는 거는 부상을 달 수 있는데 골프에도 다치고 그렇죠? 골프에도 골프에 못 나가고 테니스라도 다칠 수 있고 근데 좀 부상의 정도를 이상적인 이제 스포츠의 부상 정도 안에서 부상률을 가져가기 위해서 쿠도로 컨트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오래 격투기 무도를 수련하고 싶다. 근데 깊이감도 가지고 싶고 그냥 단순한 발산을 통한 뭐 샌드백 치고 미트 쳐서 발산만 하는 게 아니라 더 깊이를 가지고 좀 더 하지만 프로를 노리지는 않지만 가끔은 시합도 아마추어들끼리 시합도 뛰어보고 싶고 내 나름대로 발전을 하고 싶고 선후배 관계가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내가 배운 것들을 내 후배들한테 전달을 해주고 후배들은 그 선배가 지금까지 해오면서 겪었던 시행착오나 노하우를 좀 더 시행착오 없이 다치지 않게 노하우를 전달받을 수 있고 이제 그래서 띠체계가 있다라고 승급체계가 있고 선후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보면 이제 흰띠 때 들어오면 막 선배들한테 오스 인사하고 그래야 되다 보니까 아 이거 좀 요새식으로 하면 뭐 꼰대 같다 이런 얘기를 생각을 들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승급 체계에서 제일 좋은 게 혜택을 받고 있는 게 흰띠라고 생각을 합니다. 흰띠가 들어오면 이제 다른 종목처럼 지도자만 지도를 하고 나머지는 다 이제 배우는 수련생 입장이 아니라 선배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노하우가 다 다르잖아요. 신체 구조도 다르고 뭐 키도 다 다르고 등치도 다르고 그러면 지도자하고 나하고 그 신체 구조가 다르면 지도자가 알려줄지언정 약간 난 이렇게 하니까 잘 안 되는데 라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를 나랑 신체 조건이 비슷한 선배한테 가면 더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데 그게 선후배로 안 엮어놓으면 좀 접근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죠. 이제 도장 생활이나 교투 생활 오래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어린 친구들이 운동을 열심히 해서 어릴 때부터 열심히 해서 현역 선수 생활을 막 해요. 구도도 그러고 일본 가면 이제 그렇게 내제자라 그러죠. 아예 이제 선수만을 목적으로 먹고 자고 하면서 프로처럼 운동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구도를 위해서 구도 시합을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우승을 해요. 전일본대도 우승하고 세계대도 우승하고 하는데 뭐 저나 다른 선배들이 봤을 때 이런 거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하면 내가 챔피언인데 내가 시합 나가면 내가 다 이길 것 같은데 뭐 내가 정말 왜 들어 할 수도 있지만 선후배로 엮여 있다 보니까 내가 해봤는데 이렇더라 이런 것도 해보면 더 도움이 되더라 하면 좀 저도 일본 가서 놀랐던 게 저랑 스파링 하고 나면 사실 자기도 자신감이 다 있을 텐데도 아까 선배님 그렇게 움직이신 거 어떻게 움직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이라도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의치 않고 정말 다 질문하고 물어보고 하더라고요. 그게 선배라고 호칭을 붙이니까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인티분들이 많이 물어보고 많이 선배들한테 다가가고 쉽지 않겠지만 선배들도 어차피 물어보면 다 알려주고 싶어요. 자기가 고민해서 한 거를 막 물어보면 아까 하는데 잘하셨는데요. 그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 중에 그런 걸 많이 유도를 합니다. 좀 더 그렇게 해가면 좀 더 재미있는 그런 생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찍어서 가능하면 이제 오늘 안에 이거 편집을 해서 연휴 기간 동안 좀 천천히 심심할 때 보시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좀 더 쿠도 수련을 할 때 저희 관악지부 식구들도 그렇지만 뭐 쿠도를 수련하고 계신 분들 그 다음에 관심 있어서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내년 수련할 때 좀 더 내가 방향성을 가지고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올라갈 때 난 시합 나가 정도는 아직 안 될 것 같아. 난 평생 시합 나갈 수 있을까? 내가 강해질 수 있을까? 네, 강해지게 만들어 드리는 게 저의 일이고요. 저의 일이고요. 그 안에서 자기가 노력한 만큼 더 강해지고 솔직히 방향성만 잘 맞으면 강해지는 걸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강해집니다. 오히려 저는 강하다는 표현보다는 익숙해진다는 표현을 더 좋아하긴 해요. 그래서 내가 그 상황에 익숙해지고 여유가 생기는 그런 부분들이 사회체육으로서의 쿠도가 가지고 있는 의의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진지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고요. 다 했는데 좀 제 개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나 봐요. 도장에서도 계속 물어보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뭐 이 뒤에는 안 보셔도 됩니다. 안 보셔도 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운동을 뭐뭐 했는지 막 궁금하시고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올릴지 안 올릴지 아니면 2부로 잘라서 갈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얘기를 해보고 촬영을 해보고 고민을 해서 뭐 한편으로 다 그냥 통째서 올릴 수도 있고 나눠서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격투기라는 걸 시작을 한 게 중학교 1학년 때 복싱을 했었어요. 복싱을 한 게 중학교 1학년 때 엄청 작고 살 많이 찌고 이렇게 통통 운동을 평생 안 했으니까 이제 어떤 이제 좀 노는 친구가 야 너 내일 어디 초등학교로 돈 갖고 나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정말 순수했죠. 그냥 응? 이러고 이제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어제 어떤 친구가 나보고 돈 갖고 나오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께서 바로 학교로 달려가셨어요. 아버지도 직업군이셔서 또 공수부대에서 직업군인 하시던 분이라서 불같은 분이 있으셨죠. 그 당시 또 젊으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학교로 가셔서 그 친구가 아마 정학을 당했나 퇴학을 당했나 이제 그렇게 되고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그때까지 육아를 이제 어머니께서 맡기셨다가 남자가 그러면 안 된다 해서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신월동이란 동네에 살았는데 이제 신월동에 이제 복싱체육관에 저 데려가셨어요. 그때 그 복싱체육관 이름이 극동서부 프로모션이라고 그 최용수 선수 있죠? 세계 챔피언 하셨던 최용수 선수가 간판 그 당시에 현역이셨으니까 저 중학교 1학년 때 저 갔을 때 동양 챔피언이었던 김종길 선수라고 있었어요. 김종길 선수라고 있어서 엄청 항상 운동하고 있고 항상 친절하셨어요. 그래서 엄청 친절하셔갖고 그 따님이 그때 어렸겠죠. 뭐 6, 7살 됐을려나요? 따님이 있었는데 저한테 이제 뭐 아유 나중에 그럼 우리 사이 뭐 이렇게 농담식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땀 10방 오늘은 땀 10방만 흘리고 가자 이러면서 운동하기 엄청 싫었거든요 제가. 싫었는데 아버지한테 끌려 올라가면서 3층의 체육관이었는데 끌려 올라가면서 이제 올라가 뻑뻑 소리가 나니까 샌드백 친 소리가 나니까 무서워갖고 가기 싫다고 했을 때 엉덩이 뒤로 빼고 이렇게 질질질 끌려 올라갔던 기억이 있어요. 처음 갈 때.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짬짬이 갔던 것 같아요. 짬짬이 가서 거의 뭐 조용하게 있느니 없느니 하는 그렇게 운동을 하다가 고3 때 이제 고3이니까 이제 공부를 좀 해야겠다. 운동을 그만두고 나니까 갑자기 막 안 하니까 스트레스 쌓이고 안 하니까 막 더 하고 싶어지고 이랬나 봐요. 공부해야 될 시기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고3 때는 뭔들 안 재밌겠어요. 다른 게.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도 저희 체육관에 주짓수 코치로 지금 와주시는 그라운드 코치로 와주시는 이제 김영석 코치님이 그 당시에 군대 제대하고 합기도장을 저희 동네에서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합기도장을 이제 제가 한 1년 다녔죠. 다니다가 20살 돼서 이제 제가 합기도장 하면 공중회전도법 이런 거 하잖아요. 제가 그런 걸 잘 못해갖고 가면 셔서 때리면 낫지. 막 복싱하다 와서 갑자기 공중회전도법 하라니까 어떡하나 이러다가 이제 하다가 제가 잘못해갖고 이제 잘못 떨어져서 이제 쇄골이 부러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쇄골 부러지고 어제 대학도 들어갔고 하니까 이제 놀자 하고 1학년 1학기를 그냥 망고 떼고 놀았죠. 놀고 학사경고도 받고 막 놀았는데 놀고 나니까 여름에 그 당시에 이제 극진가라데에 김경훈 사원님이라고 그 당시 엄청 핫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갖고 그분이 일본 유학 갔다 와서 부산 분이신데 서울에 이제 강남에다가 이제 주말반을 연다 이런 게 있어서 평일은 어차피 학교로 가니까 그럼 오케이 주말에 집은 이제 강서 쪽이었는데 강남에 이제 주말에 가서 운동을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하이텔 천리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이텔이랑 제가 그때 다음이 처음 생겼을 텐데 다음 카페가 있었어요. 무해동이라는 카페가 있어서 그 카페도 가입하고 뭐 하니까 그 마세이 관장님이라고 이제 지금 극진을 간 관장님이시죠. 그 마세이 관장님의 그 40인 조수인가 50인 조수인가 연속 대련 영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대련도 대단했는데 그 전에 이제 그 훈련하는 영상이 와 이건 날 것이고 막 도보 입고 막 정권 단련하고 보디 치고 막 정강이 단련하고
로우킥 받아주고 막 서로 몸빵하면서 막 하는 게 그게 너무 날것의 느낌이 너무 강해서 와 이거 해보고 싶다 했는데 마침 또 강남에 그렇게 생긴다고 하니까 그래서 주말마다 갔었죠. 처음에 이제 2002년도였는데 2002년도 여름에 그렇게 가서 이제 거기서 또 좋은 분들 많이 만나고 지금 부산에서 이제 한국 쿠도를 총괄하고 계신 임지영 사모님도 뭐 극진을 그 시대에 이제 저보다 훨씬 선배로 하셨던 분이고 예. 그래서 이제 그때도 그냥 수련생이죠. 수련생으로 이제 다니면서 취미로 이제 하면서 근데 엄청 즐거웠어요. 재밌었어요. 그래서 극진할 때 정말 제일 처음에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맨날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막 멍드는데 멍드는데도 지금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 주고받는다라는 게 그리고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강남의 어떤 쇼핑센터 옥상에 있는 태권도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옥상에 이제 그래도 한 3, 40명 충분히 들어갈 공간인데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니까 한 100명씩 오고 이러니까 옥상 밖에 겨울에도 옥상 밖에 이렇게까지 나가고 계단에서도 앞차기 하고 막 그래서 앞차기를 해야 되는데 무릎차기만 차고 있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맨날 막 사람들이 막 딴 거 운동하는 사람들이 도전하러도 오고 와 그렇게 운동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 도장이 결국 사당으로 옮겨서 이제 정식으로 이제 매일 수련하는 그런 도장으로 바뀌어서 또 거기서도 하다가 이제 전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또 이렇게 있다가 좀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이제 그 단체가 좀 와야 되는 일도 있고 뭐 해서 저는 이제 붕 떴었는데 붕 떴다가 2008년도죠. 2008년도에 아주마 숙자님이 이제 서울에서 세미나를 이제 첫 구도 세미나를 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 지인이자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던 무해동에서 이제 관리자셨던 그냥 김기태 사모님이라고 처음에 이제 한국 구도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대동류 학기유술이라는 이제 쪽으로 가셔서 그쪽에서 사모님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분이 주최를 해서 이제 세미나를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가서 운동을 하고 저는 이제 그때 그신 도복을 입고 가서 운동을 했는데 이번에 현역선도 데려오고 그래서 세미나를 했는데 끝나고 밥을 먹고 있는데 키모 이러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저 근데 일본말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데 부르시길래 오스 이러니까 이제 할 줄 아는 일본말은 오스밖에 없는 거죠. 지냈으니까 그건 아니까. 그러니까 네가 다다음 달인가 두 달 뒤인가 석 달 뒤인가 몽골에서 그 아시아 선수권 대회가 열리는데 한국 대표로 네가 나가 이러시는 거예요. 응? 응? 이렇게 된 거죠. 네. 뭐 그래도 뭐 이제 옷수밖에 모르니까 옷스 했어요. 옷스 하니까 기특하다고 이제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도복 뭐 이런 거를 다 피스트가 이런 거 그걸 한 세트를 다 선물을 해주시더라고요. 해주시고 지금 삿포로에 이제 삿포로 니시지부의 윤영 본부장님 그 당시 이제 결국에 한국 본부장으로도 계셨는데 그 윤영 본부장님께서 이제 비행기랑 뭐 이런 거 호텔이라는 거 다 대주시고 하셔서 감사하게도 해서 이제 부랴부랴 이제 그 무에 동호회에서 만났던 무에타이 하는 형님한테 가서 무에타이 체육관 하고 있는 형님한테 가서 이제 안면 펀치부터 해서 다시 팔꿈치나 무릎이나 이런 것도 좀 배우고 해서 부랴부랴 해서 나가는데 그게 급속으로 해서 이제 급하게 해서 될 게 아니잖아요. 가서 이제 몽골 가서 시합을 뛰었는데 이제 거리감이 안 맞으니까 상대는 저를 때리는데 저는 상대를 못 때리는 거예요. 제가 했던 극진 룰은 서로 이제 안 빠지고 했었는데 거기서는 막 치고받고 이러니까 거리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거의 서서 KO 당하듯이 뭐 다운 당하진 않았지만 뭐 서서 계속 안 맞으니까 난 분하고 쫓아는 가는데 상대는 치고받고 하고 몽고 선수랑 그때 시합을 두 번 했었는데 두 번 다 그렇게 해서 지니까 그게 너무 분하더라고요. 너무 분해서 그 당시 대학교 3학년이었는데 이제 이래저래 방법 찾아 일본을 가야겠다. 가서 배워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어느 정도 이기고 나서 그만두는가 해야지 이대로는 너무 억울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찾아보다가 학교도 졸업을 해야 되니까 비용적으로 들어오고 교환학생이 제일 좀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환학생 프로그램 알았는데 일본어를 못하잖아요. 담당하신 일본 교수님이 야 너는 안녕하세요도 못하면서 무슨 일본 대학교로 그렇게 보내달라냐 가면 일본어로 다 수업하는데 안 된다 했는데 그때 이제 겨울방학 이제 9월인가 10월에 몽골에서 대회를 하고 와서 바로 그 얘기를 했으니까 겨울방학 때 이제 그럼 제가 일본어를
최대한 기초는 떼고 오겠습니다. 해봐라 이래갖고 그때 이제 강남에 YBN 가서 하루에 4시간짜리 종합반에다가 단과도 뭐 껴갖고 듣고 해갖고 하루 종일 그냥 단어 막 200개, 300개씩 외우고 했던 것 같아요. 2달 동안 얼추 얼개를 어떻게 잡아갖고 어떻게든 기초는 어떻게 좀 되게끔 해서 그렇게 갔더니 뭐 2달 만에 이 정도 는 거면은 뭐 하도 의지가 있으니까 대신 이제 뭐 좋은 대학교는 좀 힘들고 저기 어디 시골에 아무나도 다 괜찮다. 누가 와도 괜찮다는 그런 대학교라도 괜찮냐. 저는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구도 도장만 근처에 있으면 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가겠다고 했죠. 이제 그게 이제 오사카에 이제 그 당시에 사카이시 쪽에 있는 대학교였는데 하고로모라는 동네에 있는 대학교였는데 거기에 이제 1년짜리 유학 교환 학생 갔어요. 갔더니 이제 4학년에 간 거잖아요. 4학년 2학기 때 갔거든요. 4학년 2학기 때 수속 다 받고 4학년 2학기 돼서 비자 받고 뭐 4학년 2학기 때 갔는데 가서 이제 가장 가까운 도장이 어딘가 찾아봤더니 키시하다 지부라는 지금도 명문 도장이죠. 신한호 지부에 계신 키시하다 지부가 그나마 이제 급행으로 두 정거장에서 또 자전거 걸어서 한 15분 집에서 자전거로 가면 한 1시간 걸렸어요. 자전거로도 왔다 갔다 하고 이랬는데 신호준이 정말 잘 가르쳐 줬어요. 기본기도 출중하시고 그 유명하시죠? 세미슈츠를 시합에서 쿠도 시합에서 이기시고 이렇게 해서 헤비급이신데 기본기가 워낙 내재자 출신이셔서 기본기도 워낙 탄탄하시고 선수 육성도 좀 잘하셔서 항상 챔피언들도 많이 키우시고 하시는 분인데 그 도장에서 운 좋게 그 도장으로 가서 잘 배우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학교에도 이제 일본어가 안 되니까 좀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동호회를 들어서야 되겠다 해서 알바 시간 전에 짬이 날 때 할 수 있는 걸 찾아보니까 거합도라고 있더라고요. 검도가 아니라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가검을해서 이제 본으로 이제 연습을 하는 그런 이제 검술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런 거합도 동호회가 있어서 들어갔는데 거기도 또 이제 재밌는 분 선생님이 계셨어요. 히라타 선생님이라고 그 분도 젊으신데 엄청 센스가 좋으시고 고류를 같이 하셨어서 이런저런 고류 검술, 체술 이런 걸 같이 하신 분이라 몸 쓰임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왜 원리가 이렇게 돼 있고 왜 여기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돼 있으신 분이셔서 거기서 또 일본 무도의 몸 쓰임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공부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과학도 전국대회도 나가보고 교토에서 하는 그런 대회도 나가보고 했었는데 그런 것도 정말 즐거웠고 그리고 1년 유학생활 하면서 쿠도 시합은 이제 있을 때마다 나가고 그렇게 하다가 다시 한국에 들어왔죠. 유학이 끝나고 이제 일본에 취직을 할까 하다가 좀 한국에 결국 일단 들어가서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김기태 사원님이 이제 한성대 입구에서 도장을 하고 계셨고 제가 이제 지도원으로 이제 거기서 이제 지도를 하면서 네, 있으면서 재운동을 또 따로 하고 싶어서 이제 무에타이를 이제 아까 얘기했던 무에타에서 만난 형님의 그 스승님 이제 90 무에타이 캠프라고 이제 있는 거기 오선일 원장님이 계세요. 그분도 이제 우리나라 무에타이 거의 1세대이신데 오선일 원장님한테 이제 가서 이제 수련을 했죠. 수련을 해서 이제 무에타이도 배우고서 시합도 한번 나가보고 그렇게 하면서 예, 아시안 수권 대회가 서울에서 열렸는데 그때 이제 결승까지 올라갔는데 결승에서 제가 이제 그라운드에서 쳤어요. 근데 그라운드 타격으로는 충분히 다 잡을 수 있는 상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사실 서서 싸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려가서 누워 있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라운드에서 지고 나니까 이거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잠깐이지만 이제 그때 주짓수를 저기 목동에 있는 라텔 주짓수죠. 라텔 옐로우라는 거의 주짓수의 김국주 원장님이랑 김정 원장님 계시는 거기서 흰띠로 이제 몇 달 다녔던 것 같아요. 몇 달 다니다가 뭐 저도 이제 신촌에서 도장 오픈하고 이러니까 이제 바빠서 이제 교구에 못 가고 뭐 이랬는데 그걸 다니다가 다시 왔는데 또 이제 제 집이 좀 사정이 생겨서 삿포로로 또 이주를 하게 됐습니다. 신촌에서 도장을 한 1년 넘게 하다가 이제 지금 홍대에서 도장을 하고 있는 박하늘 사범한테 넘겨주고 이제 삿포로로 이주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삿포로에 딱 갔는데 가서 이제 거기 도장에서도 지도를 했죠. 쿠도를 지도를 하면서 보니까 거기 이제
지부장님이신 윤영 본부장님은 이제 주스 브라운 벨트신데 엔센 이노우에라고 이제 프라이드 무대에서 UFC 챔피언이었던 랜디 코터를 또 안바로 그 당시에 랜디 코터가 전성기였는데 전성기였던 랜디 코터를 안바로 또 잡아냈던 엄청 당시에는 핫한 일본에서는 거의 탑 헤비급 선수였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만든 팀 프로브레드라는 그 팀에서 또 주짓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주짓수를 한 5년 정도 하고 갔던 이제 무에타이 이제 룸피니 출신 선수가 2명이 또 태국인들이 또 코치로 있었어요. 이제 그 친구들한테 또 이제 무에타이도 많이 배우고 뭐 유도 선출들도 있고 뭐 이랬어갖고 좀 많이 배우고 저도 다시 시합에 대한 모티베이션이 생겨서 열심히 준비해서 시합도 나가고 좋은 선수들하고 시합도 하고 전일본도 나가고 다시 좀 폼을 올릴 수 있었던 또 많은 경험이 됐던 그런 또 삿포로에서 5년을 보내고 그러고 나서 다시 와서 작년에 이제 낙선대에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악구에서 부도장 오픈을 했는데 엄청 길죠? 엄청 길죠? 이거 다 들어주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사실 별건 없어요. 그리고 일단 한국의 쿠도 사범님들이 이제 쿠도부터 시작해서 사범이 되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다들 이제 다른 거 하시다가 극진이든 뭐 주짓수든 뭐 다른 종목 하시다가 이제 쿠도를 접해서 알게 돼서 이렇게 접해서 시작하셔서 도장을 하시고 그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오히려 가보시면 지금 이제 쿠도를 하고 있지 않으신 분이 만약 이거 본다고 한다면 뭐 알아봐야지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제 근처에 가시면 다양한 종목을 경험해 보신 사범님들이시기 때문에 좀 다들 마인드가 열려 있어요. 열려 있어서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도 오픈된 마인드를 이렇게 그건 그렇고 이건 이렇고 여러 가지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아서 또 즐거운 수련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생각 있으신 분이시라면 한번 근처 쿠도 도장에 많지 않지만 가까운 게 어떻게 보면 운이 좋은 걸 수 있잖아요. 많지 않지만 그래도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다고 하면 관심 있으면 한번 가보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사모님들 다 너무 좋으신 분들이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찍었나? 한 1시간 찍은 것 같은데 자, 자르면 또 줄긴 하겠지만 좀 긴 시간 동안 봐주셔서 감사하고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많아요. 혼자서 이제 한국 도장 문화와 일본 도장 문화의 좀 차이점 같은 것도 좀 있고요. 이제 시스템적인 차이도 좀 있고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이제 그게 이제 일본에서 요새 이제 유학도 많이 가시고 하다 보니까 일본에서 도장 생활 좀 해보신 분들도 있잖아요. 일본에서 이런데 한국에서 왜 이러지? 한국에서 이제 도전 생활 때 일본 가신 분들은 여긴 또 왜 이러지? 하는 게 있으실 텐데 그런 차이 같은 것도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은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도 좀 양쪽에서 다 이제 지도를 해봤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공유를 하게 되면 또 재밌을 것 같고요. 좀 다양한 테마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좀 하나하나 풀어서 나중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심심하실 때, 잠 안 올 때 그냥 보고 계시면 재밌어야 되는데 재밌게 얘기하는 것도 연습을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 좀 제 얘기까지 해버렸네요. 그래서 도장 오픈하고 1년 좀 넘으니까 참 이분들과 5년, 10년 뒤에도 같이 운동하고 싶다. 좋은 분위기로, 지금과 같은 좋은 분위기로 함께 다 나이가 들어서 50, 60이 돼도 같이 땀 흘리면서 즐겁게 맥주 한잔하고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이제 시합에 대한 아직 욕심도 아직 남아있는데 이제 사회체육으로서의 그런 부분이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시니어들의 구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게 되고 그래서 50대, 60대에서 이런 격투 종목을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고 싶다라는 욕심도 좀 있고요. 그래서 좀 재밌게 그렇게 즐겁게 출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년도 화이팅 합시다. 오스.